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마침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42일 만에 대통령에 대한 긍부정 평가가 데드크로스로 뒤집히는 역현상이 시작됐습니다. 역대 최저 지지율로 취임 전부터 취임덕이라는 비아냥과 조롱이 이어지더니 마침내 임기 초반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질렀는데요. 한 달 내 놀고 먹고 정책이라고 내놓는 것마다 부자들을 위한 감세뿐 뭐 한 가지라도 국민을 위한 정책은 없었는데요. 거기에 문재인 정부를 집중 타겟으로 벌이고 있는 정치보복 수사까지 해도 너무하다는 말이 절로 나올 지경입니다. 또 거기에 국민의 60% 이상이 김건희 씨에 대한 조용한 내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김 씨는 끊임없이 자신도 국정운영에 일조를 하겠다며 대놓고 나대고 있는데요. 보다 못한 김 씨의 돈 없는 행보에 국민의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7.6%로 취임 한 달여 만에 50% 밑으로 떨어졌는데요.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RN서치가 지난 18일에서 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47.6%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주 조사 대비 무려 4.9%포인트 하락한 수치인데요. 반면 부정평가는 47.9%로 지난 조사 대비 4.9%포인트 오르며 긍정평가를 처음 앞섰습니다. 또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4.6%였는데요.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60대에서 57%로 가장 높았으며 18세 이상 20대에서 49.4%로 부정평가 48.4%에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반면 30대 부정 49.1%, 긍정 46.2%, 40대 부정 62.9%, 긍정 33.4%, 50대 부정 50.1%, 긍정 45.8% 등 다른 연령대에서는 부정평가 비중이 높았는데요. 지역별로 살펴보면 윤 대통령 지지층은 부산, 울산, 경남 53.3%, 대구, 경북 55.9%, 강원, 제주 48.7%, 서울 49.6%, 경기, 인천 50.2%에서 높았는데요. 반면 부정평가자는 전남, 광주, 전북 69.5%, 대전, 충청, 세종 52.2%에서 긍정평가에 앞섰습니다. RN서치 관계자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주식 하락세와 고물가 등 경제 불안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는데요. 하지만 단순하게 경제 불안감 영향이라고 보기엔 하락폭이 너무 커 단순한 경제 불안감 영향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2.7%,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통계보정은 2022년 4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연령, 지역별 셀 가중값을 부여했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 현황을 참고하면 됩니다. 과연 문재인 정부가 당시에 이 해수부 공무원을 살릴 수 없었는가? 6시간의 여유 시간이 있었습니다. SI를 공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부분을 공개하면 더 간편하게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 조직이 결심해서, 다시 말해서 국방부나 정부가 결심해서 확인하면 될 일입니다. 하자 그러면 다 할게요. 뭐 안 할 게 뭐 있어요. 근데 다 부메랑으로 돌아갈 겁니다. 국민의 관심을 민생이 아닌 다른 쪽으로 돌려보려고 하는 저런 정략적 의도가 여당의 태도로서 온당한지. 대통령과 여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이어 3년 전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서까지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한 혐의가 드러나 북으로 돌려보낸 사건인데요. 여권은 대통령 기록물 공개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공개를 요청하면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3년 전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도 직접 언급했습니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동해상에서 납포된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한 혐의가 드러나 북한으로 돌려보내진 사건인데요. 문재인 정부는 정상적인 귀순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당시 일부 야당 의원들도 사건 초기엔 강제 추방에 찬성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후 국힘당은 우리 국민을 강제 송환시킨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향해 공세로 전환했고 정권을 잡자 거듭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선 건데요. 오로지 정쟁과 정치보복을 위한 짓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나 봅니다. 전 정권의 북한 관련 사건을 다 쟁점화시키겠다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서로 엇박자를 내기도 했습니다. 피격 사건 TF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피격 당시에 감청이 포함된 특수정보를 공개하자는 반면 윤 대통령은 난색을 표시한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국힘당은 아예 대통령 기록물을 다 공개하자고 민주당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그러자 기록물 공개에 미온적이었던 민주당은 공개를 피하지 않겠다며 전공법을 택했는데요. 이에 대해 국힘당은 즉각 열람 방법 등을 논의하자고 밝혀 실제 공개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1일 JTBC는 단독으로 북한군 보고에 월북을 뜻하는 표현이 있었다며 당시 군이 포착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정도 되면 빼박 증거 아닌가요? 우리 군의 SI, 다시 말해 특별 취급 정보는 사건의 실체를 알 수 있는 핵심 자료입니다. 2년 전 국방부는 이걸 근거로 월북이라고 발표를 했다가 최근 입장을 바꿨죠. 저희가 이와 관련해 국회에 보고된 내용 일부를 취재했습니다. 당시 우리 군은 북한군의 보고 내용을 포착했는데 거기에 월북을 의미하는 북한식 표현이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공무원 이대준 씨 피격 사건의 핵심은 당시 국방부가 어떤 근거로 월북으로 판단했느냐입니다.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은 정보에 따른 결론이라고 말했는데요. 서 전 장관이 언급한 정보는 우리 군의 SI, 즉 특별 취급 정보를 의미합니다. 공개하기 힘든 경로로 파악된 특수정보로 특히 북한군의 동향 등이 주요 내용인데요. 공무원 피격 사건 직후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들을 상대로 월북으로 판단한 근거가 된 SI 정보 일부를 보고했습니다. 국방부가 보고한 내용은 비공개 회의록에 담겼는데요. 최근 해당 회의록을 열람한 국방위 핵심 관계자는 북한군 보고에 월북이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월북을 의미하는 북한식 표현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가 당시 북한군의 무전 보고 내용을 포착해 이 같은 내용을 파악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국힘당 측은 월북을 의미하는 북한식 표현이 있었던 것만으로 월북 여부를 단정할 순 없다고 또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참 대단한 정치 집단임에는 분명해 보이는데요. 정권을 잡았다고 사실이 180도 달라지는 게 정상일까요? 당시 국방부는 또 다른 월북 정황 근거로 구명조끼를 입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구명조끼 착용 시 SI 정보 등 첩보를 통해 파악했다는 설명인데요. 이 씨가 스스로 구명조끼를 착용한 만큼 자진해서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게 당시 국방부 판단인 겁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최근 월북 증거가 없다며 입장을 뒤집어 엎은 거죠.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양경찰도 국방부도 정권 입맛에 맞춰 말 바꾸기에 여념이 없는데요. 다음에 또 정권이 바뀌면 그때는 또 진실이 바뀌는 걸까요?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31년간 대한민국이 이뤄온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허무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취임 후 지금까지 딱 한 달여 만의 일입니다. 막역한 고등학교 후배를 장관에 지명하자 충성스러운 후배 장관은 취임도 전에 자문이라는 방패막이를 꾸렸습니다. 이미 다 정해진 결론을 위해 무려 4번이나 회의를 여는 요식 행위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13만 경찰 조직을 지휘하고 감독하며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을 비롯한 고위직 인사를 제청하고 경찰에 대한 감찰과 징계 요구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경찰 지락부라고 고쳐 불러야 할 참입니다. 말로는 경찰의 민주적 관리 운영, 효율적 업무 수행 운운하지만 경찰을 완벽하게 통제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오히려 자문위는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과 불송치 종결권이 부여됐다는 이유를 들면서 친검찰다운
검찰개혁 불만을 여과없이 드러냈습니다.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를 비롯 전국의 경찰 또한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 정부의 시도는 행안부 장관 사무에서 치안 사무를 삭제한 정부조직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유언적인 발상입니다. 벌써부터 정권의 눈치 보기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임명된 서울경찰청장은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전장연회 시위에 지구 끝까지 찾아가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는 행안부의 요구에 따라 경찰 고위직인 치안감 전보 인사를 단행한 뒤 불과 몇 시간 만에 인사 내용을 수정하는 초유의 일도 벌어졌습니다. 치안관 인사는 대통령 재가 사안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경찰권 장악에 대한 경찰의 정당한 반발을 인사로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이며 명백한 보복성 인사입니다. 대통령실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초유의 인사사태에 대해 누구 지시로 이루어졌는지 해명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찰 권력 장악이 현실화되면 경찰은 또다시 정권의 하수인이란 오명을 쓰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중의 지팡이를 정권의 지팡이로 삼는다면 국민이 용납지 않을 것입니다. 행안부 장관에도 경고합니다. 국민통합과 민생을 챙겨야 할 윤석열 정부가 유법적 경찰 장악을 끝내 강행한다면 민주당은 비상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